나중에 변태 특집만 따로 할 생각인데 오늘 간단한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일부분 그냥 요즘 좀 화제가 된 거 소개해드리는 건데 패치라 그래요. 이런 어디에 미친 애들, 어디에 그냥 뿅 가는 애들, 흥분하는 애들. 요거는 도아노브 문고리 패치예요. 도아노브 패치라 그러는데 문고리에 흥분하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요런 AB도 있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코로나 챌린지라고 요거를 핥는 거, 혀로 문고리를 핥는다가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대요. 요런 장르가 있어요. 일본 AB에도 이런 문고리 도아노브 패치가 있습니다. 별의별 성적 취향들 많습니다. 아, 더러운 애들. 할아버지 할머니 야동도 있고요. 뭐 동물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더러워지니까 얘기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더러워지는 AV 장르들이 많습니다. 또 변태들이 많아요. 아이돌 그룹한테 또 미친 아저씨들 많아요. 40, 50대. 제 나이 또래가 이런 아이돌 그룹 뭐 CD 사면은 악수회라든지 이렇게 한번 안을 수 있는 사진 찍는 이런 기회를 주거든요. 아저씨들이 CD 수십 장, 수백 장 사서 이런 거 사진 찍고 이래요. 이거는 뭐 변태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소아성애자들도 참 많습니다. 아이돌 좋아하는 건 이해해요. 그거는 건전한 거 아닙니까? 아이돌 좋아하는 건 이해하는데 아기돌 거의 뭐 유치원생들 변태들 많아요. 좋아서 막 헤거리고 사진 찍고. 저 아이돌은 충분히 그거는 건전한 거죠. 이건 아기돌이야. 아기돌, 유치돌, 유치원생들. 그럼 변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치원생들 아기돌 그룹이 있어요. 이런 애기들하고 손잡고 허그해보고 사진 찍는 이런 거 해주고 이런답니다. 요 아동 소아성애도 여러 가지 또 장르로 나뉘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경각심 같은 거 못 느껴요. 성범죄율이 낮고 이렇다고 자랑하는데 일본에서 성범죄율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얘기를 안 할 뿐입니다. 공론화를 안 하는 거예요. 성폭행,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이거를 폭로를 하게 되면 폭로한 사람이 매장돼 버립니다. 사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조용히 있는 케이스도 많고 N번방 같은 이상한 웹사이트들 이용해서 이런 소아성애라든지 이상한 변태 성역자들을 보는 그런 컨텐츠 제공하는 채널들이 10만 개가 20만 개 하여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N번방 수준은 애교 수준이라는 거. 여성 인권이 굉장히 낮고 그걸 또 여성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또 그런 센 척하고 여자들도 무시하고 이런 남자들 좋아합니다. 인기 있어요. 강한 남자 좋아요. 강하게 해주는 남자 자기한테. 예, 일본 식당에서 담배 펴요. 지금 도쿄올림픽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쿄도의 조례를 바꿔서 흡연하는 거를 자제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일본에 있을 때 올해 1월달에 한국에 완전 왔는데 계속 피는 가게 많아요. 술집의 경우에 그냥 다 까놓고 펴요. 열심히 펴요. 우리나라는 양반입니다. 피지 말라고 하니까 또 가게에서 다 안 피고 그래도 많이 좀 나아지고 있죠. 근데 일본에 애기 엄마들 이 마마토모 엄마 친구들끼리 유모차 끌고 담배 피는 사람들 많아요. 집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보다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 앞에서 흡연 장소에서 유모차 끌고 와서 담배 피우는 엄마들 많아요. 또 아이에 대한 모성애라는 게 물론 있긴 있겠죠. 일본 여성들도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있긴 있는데 한국 엄마들의 모성애와는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차가워요. 무슨 남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3자인 것처럼. 내 새끼 이런 뜨거운 모성애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 사람. 자식이 자살하거나 죽더라도 크게 소리내서 울지도 않고 그냥 착한 애였는데 안타깝네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엄마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일상이란 얘기예요. 정이 없어요. 정이 있다고 느끼셨다면 그거는 제일교포거나 한국의 피가 많이 섞인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사이 쪽엔 좀 꽤 많은 것 같아요. 오사카 쪽 그리고 큐슈 쪽, 후쿠오카나 이런 큐슈 남쪽, 한반도에서 가까운 쪽 사람들이 한반도에 피가 많이 섞여서 그런지 조금 보통 도쿄, 관동 사람들보다 인간성도 좀 있고 조금 융통성도 있고 조금 유머 감각도 있고 정도 있어요. 다 똑같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도쿄, 관동 지방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예, 맞아요. 애들 아파도 크게 신경 안 쓰고요. 애들 겨울에 추운데 진짜 애들 따뜻하게 입히지도 않고 그냥 나오는 엄마들 많아요. 이상해요. 일본 변태들이 좀 재수없는 게 요 아이돌 팬이었던 요 용의자가 약간 아이돌 팬들 모임 이벤트 같은 데에는 항상 1번으로 참가하던 열성 팬이었는데 요 26살이 남자가 SNS에 게재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여자의 눈동자에 비친 경치를 토대로 주소를 찾아냈대요. 그러니까 눈동자에 비친 역과 풍경이 비슷한 역을 구글 스트리트 뷰로 무진장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아이돌 집 주소를 알아내고 귀갓길에서 덮친 거예요. 그 아이돌을 등 뒤에서 타올로 입을 막고 넘어뜨린 후에 몸을 만져서 성추행을 하고 상해를 입혔다. 여기서 잠복하면서 또 거주지를 또 찾아내고 SNS에 올린 동영상에서 커튼의 위치, 창문과 햇빛 방향 등을 이용해서 여성의 방 위치까지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일본 야구가 무슨 현미경 야구다 이러잖아요. 요게 이런 변태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망원 렌즈로 모든 습관까지 다 파악을 해내는 겁니다. 투수들의 변화구 던질 때의 그 습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미친놈처럼 파악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없어요. 저는 그렇게 치밀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파워, 그냥 화끈한 파워 야구가 좋죠. 하여튼 이런 놈이 있었다는 거. 사무라이 카레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고노타로 눈빛이 보이죠? 고노타로가 그 합주기 방위 대신 하던 인간. 그 사람이 게이오 대학교를 다니다가 6개월 만에 퇴학을 당했어요. 보통 일본에서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게이오 대학만 나와도 게이오 대학이 인맥이 빵빵하거든요. 일본 정재계를 꽉 잡고 있거든요. 그 인맥이란 게. 그래서 게이오 대학만 나와도 정치할 수 있는데 게이오 대학을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퇴학을 당했어요. 뭔 일을 당했길래. 퇴학을 당한 이유를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뭔가 범죄를 일으켰겠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커네티컷인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보딩스쿨 다니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조지타운 대학교에 들어가죠. 하여튼 그 사람이 아토피 피부병이 아주 중증으로 심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괴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계도 금속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대나무 시계를 차고 다녀요.
나무로 만든 시계, 금속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또 피부병이 심해지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아토피와 정신병과의 상관관계를 다룬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꽤 연관이 있어요. 피부병과 정신병은 연관이 있다는 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예전부터 지적을 했었죠. 고노타로는. 고노타로가 총리가 되면 뭔가 하나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돕질 않아요, 일본들이. 돕지를 않습니다. 뭐 누가 쓰러져 있건,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 있건, 불쌍한 사람이 있건 아무도 안 돕습니다. 예, 아동 학대도 심하고요. 후쿠시마의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현민들이 많은 피해도 보고 이 동북지방 쪽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쓰나미 피해도 있었고, 그런데도 한국 같았으면은 한국에 만약에 저 강원도 쪽에 해변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봤다 이러면은 우리나라는 계속 방송이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을 이용해서 이 ARS로 또 기부금 모으고 여러 방송하면서 돈을 모아서 보냈을 겁니다. 강원도민들한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피해를 봤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그나마 금전적인 피해를 좀 보전해주는 이런 게 가장 필요한 건데, 애들은 무슨 기즈나 개소리나 하고 있어요. 서로 연결해주고 뭔가 끈끈하게 유대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걸 키즈나라고 그러는데, 전국에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그냥 종이접기 하는 거예요. 종이접기에서 후쿠시마 키즈나 힘내세요, 간발해 후쿠시마. 그 종이약 받아서 뭐해요? 의미 없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보내줘야죠. 그러니까 얘들 이렇게 돕고 이런 걸 못해요. 해본 적도 없고 종이약 접어서 보내요. 이렇게 길게 그냥 엄청나게 만들어서 힘내시라고. 아, 욕 나오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나와버렸어요. 죄송해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커트 해주세요. 라이브인데 커트 못하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종이합이나 무슨 오리감이라 그러는데, 종이접기 이런 거 길게 무슨 전국에서 쓸데없는 걸 다 보낸 거예요, 후쿠시마로. 지금 재난 입어가지고 그냥 심란한 상황에 엄청나게 그런 쓰레기들을 모아서 보낸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그거 걸어놓을 데도 없는데. 근데 일본 또 후쿠시마 현민들은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요 이러면서 힘을 내서 꼭 이 고난을 극복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불쌍한 척하고 또 감동한 척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봉사도 안 가고 이런 한심한 남을 도우려는 마음도 없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남을 잘 돕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거의 최초로 식량과 구조대를 지원하고 공군 수송기 편으로 물자 지원을 나서고 구조대를 가장 많이 파견하고 성금을 가장 많이 보낸 국가들 중 하나였어요. 전 국민이 모아서 560억을 모금을 했고, 또 연사마 배용준은 자기 돈으로 10억이었나? 하여튼 큰 돈을 내놨어요. 이렇게 도와줬는데 또 욕 나올 뻔했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래. 점잖던 사람이 흥분을 하고 그래. 대한적십자사에서 5등으로 지원금을 많이 보냈어요. 30억엔 300억을 또 대한적십자사에서 일본에 보냈어요. 예, 도와주면 안 돼요, 일본. 도와주면 안 됩니다. 고마운 것도 모르고 백인들한테만 감사하고요. 자기네들보다 못한 나라는 은근 무시하고, 특히 한국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정신병자다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하고 또 구조대도 가장 빨리 또 보내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 꽤 그래도 일본을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까지도 우리나라는 또 일본에 대한 정이 있었어요. 근데 해외에서부터의 후원금, 여기 한국이 리스트에 빠져있어요. 영문판에도 빠져있고 일본어판에도 빠져있어요. 한국이 없어요. 대한적십자사가 5등으로 보냈죠. 대한적십자사 5등으로 보냈어요. 한국에서도 500억 이상 일반 시민들이 모아서 보냈고. 근데 아무런 언급 없었어요. 한국이 도와줬다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일본 애들은 잘해주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잘해주면 안 돼요. 계속 세게 나가야 됩니다. 도도하고 강한 척. 그래서 일본 애들이 허세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시 안 당하고. 그러니까 저도 일본 살 때 목에 계속 힘주고 다닙니다. 좀 약간 도도한 표정 지고 거만한 태도로 다녀요, 항상 일본에서. 그래야 무시 안 하고 존중해주니까.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쓸 때도 한국어 쓰는 톤과 상당히 달라요. 저음으로 낮게 깔면서 되게 허세가 가득한 일본어 액센트를 씁니다. 저도 그렇게 써야지 또 무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하죠. 희한한 나라예요, 일본. 일본은 같이 함께 협력해서 가고 이런 사이가 안 돼요. 우리가 강해질 때까지는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방사능 아니면 대지진 재해가 났을 때 일본에서 아마 종이학 접어서 보낼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키즈나 이러면서. 우리도 다음 시즌 때 종이학 미친듯이 만들어서 보냅시다. 공장에서 그냥 찍어냅시다. 종이학 수억 개. 그래서 컨테이너를 그냥 막 보내주고 그러자고요. 예, 하갈도 보냅시다. 종이학 컬, 종이배도 좋고요. 거북이알, 종이배, 종이학 좋습니다. 예, 우리는 태안에 유조선 사고 났을 때 전 국민이 다 달겨들어서 태안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태안 고향인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전국에서 그냥 나타나가지고 그 10년 이상 걸린다는 복구 작업에 한 2, 3년 걸렸나요? 금세 그냥 복구를 해버렸죠. 딱지도 만들어 보냅시다. 예, 종이비행기도 좋고요. 골판지도 좋네요. 골판지도 보냅시다. 우리는 도와요. 힘든 사람들 바로 돕고. 일본에 이수연 씨라고 그 시노쿠보 역에서 도쿄에 있는 거기 역 선로에 떨어진 일본 취객을 돕겠다고 도우면 안 됐어요. 돕겠다고 내려가서 같이 죽었잖아요. 도와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 도와줘? 일본 애들이 또 바람을 잘 핍니다. 우리나라도 바람 피고 미국도 바람 펴요. 바람 피는 거는 어느 나라나 있는 건데 아주 태연하게, 아주 죄책감을 안 느끼고 태연하게 당당하게 바람을 펴요. 그런 거를 느낌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코미디언,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안 사람도 유명한 연예인이고 이혼을 했어요. 왜 이혼을 했을까? 둘이 되게 사이가 좋아서 같이 광고도 찍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딸이 너무 안 닮은 거예요. 아빠랑 닮은 건가 싶은데 엄마랑은 전혀 안 닮았고, 이 여자 연예인의 스타일리스트가 있었는데 스타일리스트의 헤라라 그러거든요. 주걱, 구두 주걱을 굿즈 메라. 이 스타일리스트의 구두 주걱이 에르메스다 이러면서 어디다 사진을 올렸었는데 이 남자분, 이 스타일리스트가 딸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여자 연예인분이 이 스타일리스트랑 바람을 폈는데 아무도 몰랐대요. 바람 피는 거. 아무도 몰랐는데 빼박이죠.
그래서 스타일리스트랑 똑같다. 그냥 판박이다. 코피페, 복붙, 복사, 붙여넣기 한 거다.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여기 밝혀져가지고. 일본 애들이 좀 뻔뻔하게 바람을 잘 펴요.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했어.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죄책감을 느끼면서 피잖아요. 카톡이나 뭐 전화도 몰래 받고. 일본은 그냥 대놓고 해요. 남자랑 전화하고, 남자도 여자랑 막 전화하고, 부인 옆에서. 희한하죠. 뜨거운 정 이런 게 없어요. 일본 사람이랑 사귀어본 분들 아니면 결혼한 분들은 공감을 해주시겠지만 일본 사람들도 같이 살아보면 정이 없어요. 뜨거운 그런 사랑의 감정, 부부라는 그런 기즈나 연결고리 이런 게 없어요. 또 이런 일본인들이 사무라이의 카레 문화 속에서 천년 이상 잔혹한 잔인한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항상 보고 연락 상담을 해야 돼요. 보호렌수 보고를 하고 연락을 하고 상관, 상사랑 상담을 하지 않으면 일본에서는 매장당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느 정도의 자기가 해도 된다는 이런 권한이 한국보다 훨씬 없어요. 권한 같은 게 없어요. 조그만 거 하나도 매니저한테 물어볼게요. 점장한테 물어볼게요. 이래요. 그럼 이 사업이 되겠어요? 그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케찹 딸랑 하나 주는 거예요. 저 케찹 많이 찍어 먹는데 딸랑 하나 줄래? 몇 개 더 달라고. 그러니까 몇 개요? 이런 거예요. 그것도 몇 개라고 물어봐. 하여튼 한 3-4개 줘봐요. 그랬더니 잠시만요. 매니저한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3-4개까지는 안 되고 2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매니저.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돼요. 책임을 안 져야 돼요. 한국도 요즘에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조금 자제를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 종이봉지 안에다가 케찹 손에 잡히는 대로 넣어줍니다. 흑인이나 뭐 스페니시 그 종업원이 그냥 봉지 안에다가 잡히는 대로 넣어줘요. 케찹. 하나하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칼치만 안 맞으려고 또 이렇게 보고 연락 상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할 때 이놈들이 말이야 항상 애매하게 얘기를 합니다. 애매하게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그걸 에메모호, 아이마이모코라고 쓰는데요. 똑같은 한자예요. 에메모호랑 일본에서 쓰는 에메모 한자가 똑같아요. 아이마이모코. 항상 전화를 하던 대화를 하던 애매한 표현을 써요. 예스냐 노냐, 가냐 안 가냐,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런 딱 정해지는 질문 답변을 싫어해요. 딱 떨어지는 답 되게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하고 전화하고 이메일 써보고 이러면 답답해서 속 터져 죽습니다. 포인트를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이 말입니다. 저 회사의 규정상 이런 게 있었는데 내일 수직기 과장이랑 얘기를 같이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내일 또 회의를 열어보고 또 상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들이 회의 결과를 또 보고를 해서 그것을 좀 더 여러 사람들과 협의를 한 이후에 저희 사측과 또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차원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납품을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요. 얘기해 주세요. 계속 돌려 얘기합니다.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답답한 나라예요. 불쌍한 나라고요. 일본 애들의 회사원들의 인생 목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예요. 책임만 안 지고 사람만 나오면 계속 승진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대단한 성과를 안 올려도요. 그래서 일본이랑 장사를 하시건 사업을 하시건 아니면 정치 외교를 하는 분들 우리나라의 외교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책임을 지는 거 싫어하는 가장 무서워한다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항상 이 사람의 이름이나 직책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확인을 하는 이런 신용을 내세요. 책임을 져주면은 얘들은 미친 듯이 합니다.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데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 일본의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게 같은데 방문해서 얘가 좀 종업원이 싸가지가 없네. 그러면 일본 애들 다 명찰 달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부른 다음에 여기 이름이 뭐죠? 이렇게 하고 명찰 보면서 이름을 사진을 찍는 척을 하든지 아니면 적는 척을 하세요. 마에다씨, 마에다씨 이거 왜 빨리 안 해주시죠? 책임을 지어주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